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여전히 일부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아 유령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부 지역구에서 인구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아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구시군 단위이기 때문에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인 구시군의 어느 읍면동에서든지 사전투표를 하면 모두 관내 사전투표로 분류된다며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등에서 파주시 을선거구의 진동면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진동면 인구수가 159명인 반면 투표자 수가 201명으로 42표의 유령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신의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주소지 기준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며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인 구시군의 어느 읍면동에서든지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모두 관내 사전투표로 분류되며 실제 사전투표를 한 읍면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파주시 진동면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 114명은 파주시 을선거군의 11개 읍면동 지역의 선거인 중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수치이며 진동면이 주소지인 사전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주시 진동면 개표 결과 나타난 선거인 수 201명은 선거일 진동면 투표소 선거인 수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합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통계 시스템 개표 결과 인구수보다 선거인 수가 많은 이유는 관내 및 관외 선거인 구분에 따른 결과일 뿐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전국적으로 인구수 대비 선거인 수가 많은 읍면동 수는 48개라고 전했습니다. 정치 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당과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과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조사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와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고 정치자금 조달 및 수입 지출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조사 중 상당한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자료,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불법 조직 운영자금 등 지출 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기부, 타인 명의 기부 등 불법 후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지출 및 정치자금 사적 사용, 부정용도 지출, 자격상실 후보자 국회의원 및 그 후원의 자녀 재산 처분 등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후보자 및 그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 17일까지 보전 청구 내역 확인 조사 시 누락된 사항과 후원회 회계보고 중심으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 조사하고 정책연구소, 정당 선거사무소, 정당 후원회를 포함한 정당 등의 회계보고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내역을 확인 조사하여 후보자 및 그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와 함께 일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치자금 범죄와 관련해 신고 제보 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사혁입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후원회 등록 및 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 등록을 안내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원금을 기부받고자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후원회 등록 및 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 등록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후원회 등록 신청은 후원회 대표자가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후원회의 명칭,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형을 등록해야 하고 후원회 등록을 위해서는 후원회 등록 신청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 동의서, 인형서, 후원회 지정서, 후원회 결성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는 기탁금과 후원금의 모금 및 영수증 발급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자금 기부 사이트인데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손쉽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을 원하는 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 원본과 후원회 입금통장 사본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후원회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 후원회의 개전 정보를 안내합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만 후원인이 익명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만 가능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현입니다. 최근 여성의 정치 분야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이 역대 최다인 57명이고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도 선출됐는데요. 선거연수원은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미래여성 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성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2020 미래 여성 지도자 아카데미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2020 미래 여성 지도자 아카데미는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의 리더 역량을 강화해 정치 분야의 양성평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017년부터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2020 미래 여성 지도자 아카데미는 사례 중심의 정치관계법 이해, 심의 사례로 본 선거보도 리터러시 등 선거에 관한 내용과 선거가는 여성의 리더십, 여성 변호사 출신 정치인 멘토링 등 여성과 정치에 관련된 내용 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요. 수강생들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연수, 여성정치 참여 연수,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대학생 연수 등 다양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주민투표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난 2004년 7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와 달리 기본적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주민투표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구역 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고 실시하는데요.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이 있는 주민의 청구, 지방의회의 청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19세 이상의 주민투표권이 있는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때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고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주요 내용을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이후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하는데요.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투표일 전날까지 투표운동이 가능합니다. 투표운동은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붙여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투표운동 기간에는 주민투표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방송신문기자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지만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 이상급 간부 등 공직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투표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개표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가 확정되는 요건도 다릅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해야 개표할 수 있고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상, 재정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개표를 하지 않거나 3분의 1 이상이 되어 개표를 했는데 찬성과 반대 유효 득표수가 같으면 투표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최근 천안시에서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발의됐습니다. 이에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각각 투표운동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6월 21일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6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합니다. 주민투표는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가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충분한 간격 두기,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등 기본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